그럼 지난 60년간 1945년 이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군이 처음 왔죠. 미군이 오지 않았나요? 45년 때 봤나요? 본 사람 손 들어보죠. 예, 한 몇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봤어요. 봤는데 미군이 이제 집차 타고 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정치,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이래가지고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유진호 박사입니다. 그렇죠? 유진호 박사가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통과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 국가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와요. 물론 헌법이 몇 차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려오는 자유민주, 서양의 이것을 한국에다 심어 대말 쪽을 뭐라 하더라? 대말뚝을 받은 겁니다. 서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그거 따라가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고마웠게도 미국이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도 했어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대말뚝을 박았다고 하느냐? 한국인과 서양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난 50년간 연구해가지고 크게 다른 게 7가지 있다는 거는 틈틈이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랬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은 한국인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구조, 정신 구조로 보면은 본능이 강했나요? 위에서 누르는 게 강했나요? 예? 위에서 누르는 게 강했어요. 한국인은 당군왕금 이래 수천 년 동안, 특히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국인의 본능을 이들을 갖다가 납작하게 누른 겁니다. 한국. 여러분 내 얘기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당군 처음에는 경천사상,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경천사상이 눌렀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눌렀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불교가 욕심을 버리라 하죠. 욕심을 버리라. 그 요새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안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예?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어쨌든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또 유교가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말하자면 왕의 말을 잘 듣고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다시 말하자면 권위자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쳤어. 이건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바와 같아. 그래서 특히 조선왕조에는 삼강오륜이 강했죠. 삼강오륜이 뭡니까? 삼강오륜이 권위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역대 한국에 들어온 종교는 전부 한국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데 일조했어요. 욕망을. 이건 내가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내 말이 맞나요? 내가 이 생각해내는데 오래 걸렸어, 나도. 어디 써놓은 게 아무 데도 없어요. 내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그래, 한국인들은 역대 수천 년간 억압하고 억압해서 본능이 많이 있느냐? 본능이 거의 흔적적으로 남아있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한의 심리가 남아있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안 가. 또 좋은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못해. 전부 다 억압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이 남았는데,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욕구를 평깁니까? 좌절된 겁니까? 욕구가 좌절된 겁니다. 욕구 좌절이라. 이게 한국인의 마음 속에 안개처럼 쌓여 있어요. 안개처럼. 그래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놀러 가고 싶어도 안 돼. 또 어쨌든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한국인인데 여기에 반하여 서양인은 어떻나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대부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서양인은 이런 정신 구조가 있을 때 이 욕구를 억압했나요? 어쨌나요? 이 욕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태초 때부터 폈어. 태초 때부터. 욕망을 모조리 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건 서양에 가서도 앞으로 내가 서양 사람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서양인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충족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자면 이 한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유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유하고 살아왔어. 욕구를 있는 그대로 풀었지 한국처럼 한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다 해요. 여기 있다가도 배를 타고 남미로 가고 싶다 하면은 부모의 돈을 훔쳐서라도 배를 타고 가요. 서양 사람들은. 물론 훔치면 안 되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우리 백봉만 학장도 그래 안 보나요? 비엔나서 볼 적에. 표현을 자유롭게 하죠. 표현도 자유롭게, 행동도 자유롭게. 꼭 하고 싶은 건 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라. 그럼 무엇을 서양에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서양에 살았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성경. 첫째는 성경을 보면 알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아담과 에바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요 과실만은 따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놈들이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어. 다시 말해 성경에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하나님에게도 불복종했어. 불복종. 불복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유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또 그 후에 자세히는 내가 안 봤지만은 띄엄띄엄 보면 가인과 아벨이니 내려오면서 내내 동생을 죽이고 별짓을 다 했어. 서양 사람들이. 남의 부인을 또 자기가 가로채고 소위 나쁜 짓은 다 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자유하면서 살아온 거다. 늘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은 그 서양서는 워낙 힘으로 누르기 전에는 힘으로 누군가 누를 때는 꼼짝 못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떤 틈이 생기면 바로 티 나온 게 서양 사람이라. 바로 티.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은 그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도 한국 개하고 서양 개가 있죠. 그렇죠? 한국 개는 어쩝니까? 이 한국 똥개 왜? 네? 어떻게 하죠? 네? 한국의 똥개는 주인이 막 광음 지르면 쩔쩔매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꼼짝 못하고 막 내빼버리고 이러는데 서양 개는 어떻습니까? 걔 막 대들어. 그 서양 개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해 봤어.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이런 욕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대드는 역사인데, 그래도 서양은 로마 교황이 있었고 왕들이 강했으니까 꼼짝 못하다가 언제 서양 사람들이 그 성기를 잡았나요? 르네상스 때 잡은 겁니다. 예? 십자군 전쟁에 지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갑다. 우리가 괜히 뭐 그 사람 말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3세기, 14세기 르네상스 때 서양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유하기 시작.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집도 나가고 온데 또 가서 차차차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산업이 발달되니까 또 먼 나라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또 식민지를 경쟁하다 보니까 총을 만들고 무기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역사는 서양 사람 마음대로 한 역사입니다. 그 서양 사람이 맞으면 다 맞아 죽었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 전에는 이 서양이 남미 이런 데 다 아프리카 다 식민지화하고 또 인도네시아 다 먹었죠. 그러다가 일본에 온 게 1868년에 명치유신이 났다면은 15년 전에 왔으니까 몇 년 전에 왔네. 1853년에 미국 배 페리호가 온 겁니다. 미국 배 페리호가 동경 앞바다를 거쳐가지고 지금 규슈 근처 이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보고 너가 개항을 해라. 이래서 하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이 있는데 함부로 합니까? 말을 안 들었겠죠? 안 들으니까 어쨌나요? 예? 포를 쏘니까 뭐 사무라이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1853년에서 1868년까지 배들이 많이 오고 나가사키니 이런데 막 포도 때리고 이래가지고는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혼을 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야가요. 사무라이가 700년 지배를 했기 때문에 700년간 사무라이의 칼끝을 보는 지혜가 있거든.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참말로 사무라이는 서양이 사무라이다. 이래가지고는 일본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요? 예? 영국, 또 독일, 또 불란스 이런 데 전부 가가지고는 도대체 서양 사람들이 뭐길래 이러나? 그때 모두 간 게 오쿠보 도시미츠라든가 여기에 온 이토 히로부미 또 나츠메 소세키, 가스 가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만 서양에 가보니까 서양은 뭐 기가 차게 발달됐거든. 그러니 이것들이 올 때 전부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다 돌아온 거라. 와가지고 1868년에 도쿠가와 사무라이를 없애버리고 천황을 데리다가 명치유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서양이 오는 걸 서양 사람을 배워가지고 막아낸 겁니다. 막아낸 거예요. 1868년에. 막아냈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쳐왔나요? 한국으로 무사히 쳐왔습니다. 한국을 쳐들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먹었죠. 먹은 거는. 그래서 내가
4년 전인가 일본의 세계 정치학회에 내 갔었죠. 저 후쿠오카에 갔더니 일본 학자들이 한 500명 이걸 하고 있어. 무슨 제목으로 하나 봤더니 앞으로 일본이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거 하고 있어. 한 500명이. 그래 끝나길래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질문을 고의적으로 한 거지. 했는데 그 질문을 하시라고. 그런데 보통 그런 큰 학회에 질문을 하려면 오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오래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내가 일어서서 내가 얘기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그릇을 던지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아들은 절대 커서 저런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커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요. 그걸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적과의 동일시라 그런다. 내가 그랬거든. 그 일본 정치학자들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래 모두 귀를 쫑깃 막 듣고 전부 다 듣고 있어요. 한 500명이. 마치 발표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어. 일어서서. 일본말로 했지. 부끄러운 말로. 그런데 1853년에 일본이 페리호를 만났을 적에 놀래가지고 미국의 서양을 닮아가지고는 절대 그래 안 된다고 맹세했건만은 커서 그대로 닮은 것이 일본도 침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걷다가 또 길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서양을 닮아가지고 침략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내가 물었어. 어디로 갔습니까? 예? 한국으로 왔다 하니까 저것도 다 시인하거든. 왜 한국으로 왔겠나?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모두 모르지. 그건 한국이 원래 일본의 고향이다. 원래 일본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간 기다 말이야. 말이 되죠? 그래서 한국을 침략한 김에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로 해들어갔다가 나중에 2차 대전에 종전이 됐다. 그 말은 일본이 망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너가 말레이시아니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가봐라 말이야. 환영 하나 안 하나? 안 한다. 유일하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겠냐? 내가 그랬어. 어디겠습니까? 예? 한국이다. 한국인 것은 일본의 원래 조국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인데 동경대학 교수님 모두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웬만하면 대에 들겠지. 꼼짝 못하고 듣고 있어. 솔직히 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부모 나라처럼 잘해라.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서양에 이렇게 침략을 해오고 이래 했는데 이래가지고 마침내 1945년에는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서양이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양은 자유하는 게 수천 년부터 자유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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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데마다 싸워야 돼. 그렇죠? 지 자유를 하다 보면
앞집에 뭐 수비수도 자유, 뒷집에 안소리도 자유.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유하는 일면에 자기의 자유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장치를 수백 년 했다고 나는 봐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스스로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래, 무엇이 그럼 조정했나? 그건 전에도 말했지만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라고 있죠? 예?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이태리의 정치학자인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군주론. 사람들은 원래 나쁘다. 이랬어. 그 사람, 마키아벨리는. 백성들이라는 건 질이 안 좋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들을 잘 속여야 된다. 이랬어. 속여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자처럼 되고, 어떨 때는 여우처럼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 그래, 서양은 사람들이 하도 질이 나쁘니까 군주는 여우처럼도 되고 사자처럼도 되라. 그 마키아벨리뿐 아니죠. 토마스 홉스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토마스 홉스는 서양 인간은 만인은 만인에게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이니까 이 일이들을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르바야산이라는 국가 같은 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국가라는 개념, 정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저가 자유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존 로크가 나와요. 존 로크 얘기했죠? 존 로크가 누굽니까? 네? 의사입니다. 의사 몇 년생이죠? 1632라. 1632년생입니다. 1630, 존 로크가 의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한 소리는 아무리 자유도 좋지만은 남의 물건은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유재산 제도를 주장한 겁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 제도, 사유재산권. 여러분들 사유재산권이 있는 게 좋나요? 없는 게 좋나요? 있는 게 좋죠. 내 거는 내 거, 너의 것은 너의 거, 나의 옷, 나의 집, 나의 아파트, 또 내가 타고 다니는 무슨 차입니까? 예? 말하자면 무슨 차? 이런 내 거, 네 거를 가르는 게 소유권, 사유재산권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읽어봐요. 사유재산권. 영어로는 private ownership.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필요하다는 걸 존 로크가 말한 거예요. 이건 뭐 천재적인 말이죠. 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공산주의라. 공산주의는 망했나요? 흥했나요?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면 자기들도 몰라서 나한테 물어오는데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하니까 망한 거예요. 왜? 인간은 성욕, 식욕 다 있지만 제일 강한 게 소유욕입니다. 인간은. 소유욕이 제일 강해요.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같은 사람. 그러나 보통 사람은 소유욕이. 형제 간에도 연필 하나 가지고 싸우죠. 그렇지 않나요? 니끼리 막 싸우고, 또 시집 갈 때도 언니가 더 많이 해가지고 갔다고 또 막 입이 튀 나오고 이래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유재산 제도 때문이다. 이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은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 남한에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존 로크는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대의 제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대의 제도. 한번 같이 말해봐요. 대의 제도. 소위 representative government.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인구가 지금 몇이죠? 4,800만이 다 정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모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요 사람 저 사람 해줘. 그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이쪽 의사를 대변해가지고 법률도 만들고 나라를 잘 되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대의제도거든. 그래서 존 로크는 이런 제도를 얘기했고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몽테스큐는 뭐라고 그랬나요? 몬테스큐. 예? 몬테스큐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인간은 법이라는 권리라는 것은 혼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삼권을 분리해야 된다. 삼권 분립이 이 사람의 주장이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이후에도 뭐 칸트가 나와가지고 논리적 판단. 그래서 지난 500년간 자유하지만은 이걸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서양 사람이다. 이 말. 여러분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자유하되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 남의 거는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서는 안 되겠구나. 약속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한 게 서양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찌 됐냐? 이런 전혀 다른 문화에 복종만 하고 살다 있던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서양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부 자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 한국은 자유 할 때 서양 사람들이 몇백 년간 규제하는 장치를 한 걸 몰랐어.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자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 배웠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발사 얘기는 여러 번 했죠. 해방 전에 외정 때는 한 번 이발하는데 예를 들면 뭐 10원이다. 이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발하러 갔더니 갑자기 10원이 아니라 50원을 내라 이러거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 네가 50원 내라 하나 10원인데 하니까 내가 그래 부르는 것도 내 자유라고 이발사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머리 깎은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리거든. 그래 이발사가 쫓아가 잡았어요. 왜 돈도 안 내고 나가냐. 돈 안 내고 나가는 것도 내 자유라고. 그게 한국 사람이 인식한 자유입니다.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다. 공산당식 사고가 많이 있었어, 우리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서양의 이런 장치를 모르고 이것만 배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오늘날 60년 동안에 서양의 민주주의도 하고 상권도 만들어놨어. 국회, 뭡니까? 행정부, 사법부 다 만들었죠. 또 선거도 하죠. 그 다음에 청와대도 있고 다 있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서양을 모방했어. 옷도 전부 한복은 버리고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매고
또 잘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근대화를 했죠. 근대화라는 게 뭡니까? 서양의 공장을 여짓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우리가 세계 10대국이 됐죠. 78달러밖에 안 되던 우리가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그 박정희 장군의 덕택이지. 그 서양을 닮기는 닮았는데 한국인들이 제 마음대로 자유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박정희는 한국인들을 내몰면서 컨트롤을 다 했어. 컨트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나쁜 짓은 못하게. 자유하되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이지만은 아침에 명령을 해놓고 저녁에는 저 삼각산 밑이니 남양주니 이런 데 가봐. 가보고 면장이 어떻게 하는가 다 봐요. 그게 박정희라. 그래서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근대화는 성공한 겁니다. 근대화는 왜 성공했느냐? 어째서 우리가 직불이나 캐먹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기 오늘날 동남아니 사람들이 몇만 명 만나요, 지금? 115만 명이 이보다 왜 살려고 오냐? 잘 살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박정희 장군의. 박정희는 왜 그러냐? 한국인의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전부 돈 버는데 일하는데 공장 짓는데 쓰도록 다 한 게 박정희라. 박정희가 천재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아니었던들 절대 이래 못 일어났어요. 그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배운 게 누굽니까? 그대로 배운 데가 어디죠? 예? 예? 등소평이가 여기 코리아나에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이 어째서 이렇게 잘 사냐 이거야. 그걸 살살 배워가지고 한 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자면 코맨더 이카노미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명령 경제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봐요. 명령 경제. 명령 경제. 코맨더 이카노미. 박정희가 성공한 거는 코맨더 이카노미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를 했더라면 택도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해도 절대 지금 잘 못 살아요.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 그건 코맨더 이코노미. 자유를 억압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군대를 첫째 동원했고 박정희가 성공한 비결이 그래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민중들을 계도했고 또 공장을 일일이 정부가 만들기 힘드니까 재벌을 육성했어. 재벌을. 어느 재벌이 생긴다요? 예? 현대 또 삼성 또 예? 럭키, LG 이렇게 생겼죠. 생겨가지고는 박정희는 머리가 좋아요. 그 대신 너가 돈을 벌어라. 어쨌든 외국에 가서 달러만 벌어오라. 그 하도록 다 뒷받침을 정부에서 해준 거예요. 돈이 없다 하면 빌려다 주고 세금은 거의 안 받고 또 돈을 달러를 벌어오면 그 대신 저축을 해라. 이러죠. 재벌도 저가 잘 되기 위해서 축을 하고 뛰었는데 국가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 재벌을 길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거예요. 미국에는 재벌이 없어요. 일본도 재벌이 전에는 있었지만 없어. 그 재벌들이 돈을 벌고 국가는 뒷받침해주고 이래가지고 명령 경제로 성공한 게 한국의 사례인데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는 않고
그러나 아무리 잘 되려고 애국심을 가지고 했지만은 한국인들이 먹을 게 생기고 하니까 그만 서양의 잘못된 자유 생각이 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자꾸 티 나와가지고 한 게 집단 데모라. 한국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서양을 잘못 봐가지고 자유를 해서 데모하는 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박정희 장군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들어온 게 민주화 정권들이죠. 민주화 정권은 나라를 살린나요? 나라를 상했나요? 예? 결과적으로 많이 상하고 김정일이가 와서 때리 부술락 해도 이렇게 부술 수는 없어요. 한국의 박정희 장군 이래 죽을라 하고 우리 노력한 걸 다 부숴버렸어. 뭐 4.3 사건 위원회, 과거사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라고 강남 사람 때리고 서울대학 때려. 그리고 조금 사는 집은 양도소득세 이래가지고 전에보다도 5배 이래 물려가지고는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강남에는 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인 감정은 없어요. 없는데 민주화한 세력들, 특히 또 김대중 등 이런 세력이 북한을 갖다가 퍼다주고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 공산주의 뭐냐? 네 것도 내 끼고 내 것도 내 끼다.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전부 그런 생각을 해. 너는 왜 잘 됐어? 우리 다 같이 시작했는데. 네 것도 내 끼고 내 것도 내 거 아니냐? 다 같이 쓰자고요. 하면서 이런 심리가. 이거는 안 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서양 사람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자유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자유한 것만 했기 때문에 최근에 촛불 시위 또 뭡니까? 무슨 시위입니까? 용산 시위 있죠? 또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또 무슨 노동자 시위, 뭐 밥만 먹었다면 시위하러 가. 이게 한국을 망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을 배우려면 옳게 배워야 돼요. 옳게 배워야지. 그런 장치들은 다 모르고 자유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하니까 도둑놈 같은 심리가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도 없고 취직할 때도 없어지고 재벌도 다 보침 싸고 있고 지금 다 망할 파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할 파이다. 그것도 사람들은 악이 올라가지고 다 참지를 못하고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분열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처방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한 말로 살펴볼까요? 예.